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벌써 그 기초인문과정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주만 더 하면 끝나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18년도가 저물어 가는데 금방 새해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한번 뭐 이렇게 각오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금방 봄이 오고 이러면서 1년이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468페이지 여러분 오늘 보시면 468페이지 양도소득세 이제 오늘 하고 자 다음 주에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 보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 배우는데요. 시험에서 계속 한 5년 나오다가 자 29회 시험만 그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지나가는데 30회 시험에서는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예요. 그죠? 납기 개시가 아니고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아니면 공부상 소유하는 자예요? 원칙은 누구다?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재산을.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그 권리 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 다음에요,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하고 공부상은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그럼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근데 종중소임을 신고했다. 그러면 누구고? 그때는 이제 종중이고, 실질에 의해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어도 세금은 실질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자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종중소임을 신고 안 하면 누구고? 공부상 소유자고,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하여튼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갑지분 60%, 을지분 40%인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그렇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굽니까? 지분권자. 갑은 60%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지분의 표시가 없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갑 50%, 을 50%그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좌우지간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 의무자다? 지분권자.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이에요. 자, 누가 납세 의무자입니까? 위탁자의 수탁자예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것들 등등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 표준 결정할 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소유 재산과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과세 표준 결정 기준은 같아야 달라요. 에? 자, 개인 소유 재산과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하는 기준은 같아야 달라요. 같습니다. 같아요.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C값이네 1억짜리를 8천에 취득했다. 그럼 8천만 원. 사실상 취득 가격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데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항상 과표가 결정돼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자, 주택은 몇 프로요? 60%를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X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다 반드시 개별 공시가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70%. 그래서 주택,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 주택 가격이 1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예요? 에? 얼마? 여기다가 1억에다가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60% 곱한 얼마? 6천만 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 70%를 곱한 금액입니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렇지. 선박 항공기 경우는 과세 기준 현재 뭐로 합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여기다 공정시장가를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해요. 선박 항공기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한해서만 곱합니다. 그 다음에 자, 또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했으면 곱하기 세율인데 재산세 세율은 우리 뭐 여태까지 다른 세금도 자세히 세율은 안 하고 있습니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둘 다 적용되고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보유하는 재산 가격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인데 비례세율도 적용되고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해?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뭐 3년간 5년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또 재산세는 세율이 각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요. 토지, 건축물, 주택 등등 다른데 아직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얘네들은 0.07%요. 007%, 0.07% 자 비례세율이 정되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 같은 것들은 0.2% 비례세율이 정되고 또 이건 좀 알으셔야 되는데 골프장, 고구락장용 토지는 몇 프로? 4%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 나눌 때 고율분리는 4%고요. 그 다음에 또 자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당연히 시군구 관할 구역내 토지를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합산이랑 별도 합산, 종합 합산에서 합산은 그거예요. 재산세에서 토지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세력 성격이 있는데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그 가격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물은 뭐 골프장이나 고구락장 내 건축물은 4% 세율이 적용되고 사실상상 주택이요. 이건 꼭 아셔야 되는데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별장은 몇 프로? 4%. 아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1,000분의 44%.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 주택도 포함해서 뭐라고요? 요거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0104 해가지고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외우실 건데 지금은 그냥 자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재산세 또 이제 갑자기 거의 뭐 침묵 수준으로 그냥 돌아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세율 계산했습니다. 요건 이제 대답할 수 있겠지.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다? 물건 소재지 주소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예요. 맞습니다. 거기서 달라는 거 휴통에 버리고 우리 집 재산세 내가 계산할 건데 이것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데 고지서를 발부할 때 납기 개시 언제까지 발부해야 돼요? 납기 개시 언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럼 틀려요. 5일 전까지 발부고. 그 다음에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종부세하고 달리.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토지분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이걸 모르면 이건 외우실 수 있어야 되는데 9월 16일, 9월 30일이고 토지분은 주택분 부가징수할세의 절반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주택분 산출세액이 얼마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 단위고 할 수 있답니까? 20만 원 이하일 때. 근데 이건 주택분이 그럴 때 그런 거 두 번 주택분은 두 번 나눠 징수하는데 다만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얼마 안 되니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다 토지분 재산세는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는 거. 토지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요. 그다음에 재산세 수시부는 뭐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뭐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요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함께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친구 누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에요,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 예, 재산세와 납기 같을 때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소액징수 면제. 거기서 장당 세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는 거, 이런 거. 자, 주의하고. 재산세 부가세목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재진이. 이렇게 외우래. 사람 이름으로 외웠잖아요. 재진이. 자, 재진이. 자, 근데 다른 곳에서 지난주에 또 어떤 사장님이 또 연세 드신 어르신이 오시더니 재진 지방교육세가 재진 20%로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재산세 10만 원이면 2만 원 지방교육세.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또 저 어르신이 오시더니 이거하고 글씨가 틀리고 이거 2구 20인데 왜 이렇게 외우냐고, 이렇게 어떻게 된 거 맞냐고 저한테 확인을 하셨는데 젊은 수강생이 왔으면은 꼴밤한 데 때려가지고 그냥 공부를 이렇게 그렇게 융통성 없이 공부해가지고 이거 암기를 할 때는 그냥 말이 안 되지만 그냥 그냥 대충 외우는 거지. 이걸 갖다가 따져가지고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와서 따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르신이어서 제가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냥 하고 돌려보내는데 하여튼 이런 것까지 그냥. 자, 여러분 봅니다.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그래서 종부세 부가세목은 종농,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부과되는데 종농 2니까 몇 프로입니까?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부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우리가 또 보시면 재산세 물납 허용됩니까?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 허용돼요? 허용되잖아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잖아요. 물납 허용되고. 그럴 때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납부할세 얼마?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아니 그죠? 얼마? 250만 원? 아이고, 종부세하고 또 헷갈린 거야. 재산세 물납은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는데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갖고서 부동산으로 몇 억짜리로 하고 세금 거실러 주세요, 이런 골치 아프잖아요. 자,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거로 물납해요? 부동산. 근데 어떤 부동산으로?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을 물납해야지. 너미 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물납 요건 납부할세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분할 납부는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냐고. 500만 원 초과할 때. 관심이 전혀 없구만 여러분들. 세법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실전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계속 지금 어차피 2차가 계속 어렵게 출제되는 추세고 인원을 줄여가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 30회 시험도 2차는 뭐 어렵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렵게 출제될 것이고, 그랬을 때 한 문제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자,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제라서 언제까지요?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 자, 종합부동산세가 물납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종부세. 근데 분할 납부는 되는데 납부할세가 이제 내년부터 바뀌어가지고 2019년도부터 이제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종부세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 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2개월 아니고 이거 몇 개월? 6개월 내. 제가 비교해서 정리해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재산세는 분할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종부세는 납부할세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 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6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30회 시험에 재산세, 종부세, 분할 납부 요 비교한 내용 있죠? 30회 시험에 나오면 강의들은 전국의 수험생들 다 마치는데 혼자만 틀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강조할 건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요, 종부세는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자 인세입니다. 그러니까 합산과세합니다. 그럴 때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개인 납세의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예요, 부부 합산해요, 개인별 합산해요. 개인별로 따로따로 합산합니다. 법인은 어떻게 한다? 법인별로 각각 합산합니다.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회사, 자회사, 법인별 합산입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자 부동산을 토지는 토지, 주택은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고요. 종부세도 역시 사실주의 과세하고 역시 현황 부과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시험에 한 5년 정도 계속 나왔었다 그랬죠. 4, 5년 이것도. 종부세 과세 대상 어떤 게 종부세 대상이냐? 주택과 뭐예요? 토지. 그 주택에 고급 주택 포함해요, 제외해요. 종부세 대상에 고급주택 대상이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대상 포함해 아니에요? 포함입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은 제외입니다.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재산세하고 종부세 토지 정의는 같은데 과세 범위가 달라요.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그죠? 분리 대상 토지는 농지, 목장, 임야, 예외적 임야, 공장용지 이런 것들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고급으로 확장,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우리가 재산 보유할 때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자,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높은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또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제외하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니고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것들 정리해 드렸어요.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불확장용이든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얘네들도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별장, 분리대상 토지 아니라고 그랬고,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것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게 도입했잖아요. 임대주택 과다보유 억제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 미분양 주택,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과다보유 억제, 투기 억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배제시킵니다.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기본서 나오면 다음 순환에 여러분은 보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019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임대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예외가 있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거고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합산해서.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렇죠.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작다 그랬잖아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자, 그러면 주택분은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 대답 안 하시고 이거 또 지금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면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나중에 공시가 합한 금액 주택분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고. 그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상가 토지라 별도 합산은 단위가 큽니다. 80억 초과. 종합 합산은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작고 얼마? 5억 초과. 주택분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거 살짝 했었는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1세대 만약에 2주택이거나 그럴 때 1세대 2주택이거나 그럴 때 1세대 2주택이거나 그럴 때 공시가격으로 값은 10억짜리. 자,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짜리 주택을 이걸 주택을 또 그렸네. 공시가격 4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1세대원이 이렇게 1세대 지금 2주택이다. 자, 이랬을 때요. 2주택이다. 이랬을 때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개인별 합산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별로 따다 보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납세무가 없고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6억 주택분 6억 초과했을 때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종부세 과세 표준 구한다. 주택분. 자,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 그렇죠, 여러분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기초공제지. 얘 그냥 6억 공제합니다.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을 80% 곱하고. 자, 85%지 이제.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85%로 2019년도부터는. 그래서 자, 85% 하니까 4억에다가 85%니까 48, 32, 45, 20, 3억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과세 표준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안 했나요, 이거? 제가 실제 실화로 요거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다음 시간 쉬는 시간에 지나가는데 어떤 수강생 한 명이 따라오더니 저한테 교수님, 아니 그 있잖아요. 그 아까 그 수업 시간에 그 3억 얼마 있잖아요. 아 그렇게 많이 세금을 내요? 하면서 3억 얼마씩이나 세금 내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조용히 따라오면서 물어본 분이 계시거든요. 아 실제 있었어요. 여러분 3억 4천만 원을 종부세는 보유세인데 매년 반복해서 부과가 되죠. 그러면 공시가에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다가 1년에 3억 4천씩 세금을 내면 몇 년 만에 그냥 거덜나서 그냥 집 팔고 나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냐면 주택분 종부세 뭐예요? 과세 표준. 요 과세 표준이 3억 4천이고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에서 해당되는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지난주에. 갑과 을 1세대원이 있는데 1세대원인데 예, 공시가격으로 10억인 주택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 없고 1세대 1주택이고 그 다음에 단독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 아니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이때 종부세 과세 표준 구할 때 갑은 납세무자가 되죠, 당연히. 6억 초과했으니까.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세요. 얼마 공제? 3억 기초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얼마? 자, 6억 공제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9억 공제하는 건데 공시가격 9억까지는 과세되지 않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이거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공시가격 얼마? 85%. 자, 그러면 곱하니까 자 얼마입니까? 8,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부세 주택분 과세 표준 구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때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는 거.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곱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건축물 70%, 주택은 60%였는데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공정시장가액 비율 2019년도는 얼마라고요? 85% 곱한다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세율은 뭐 지금 입문서의 내용이 8월달 대책 나왔을 때 그 기준으로 규제가 나와 있고, 기본서 나오면 이제 요번에 이제 종부세 최종적으로 이제 2018년도 12월달에 이제 통과된 그 최종적인 그 내용이 개정 내용이 이제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이 종부세 이제 세율을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하여튼 종부세 세율은 됐고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는데 보유기간별로 또 연령별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 공제도 또 이거 보유기간별 공제도 또 개정이 됐어요. 최근에 또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입문서의 내용은 지금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 나오면 개정 내용 반영돼서 볼 거고, 다만 1세대 1주택자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이상부터? 60세 이상부터 보유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했을 때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3년 아니라는 거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또 다음에 배우도록 합니다. 종부세 여러분 납세지요.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국세니까 거주자일 때 납세지는 어디다? 주소지. 개인이 거주할 때 주소지.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이런 정도.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는 것 정도 아시고요. 종부세 정부 부가가세가 원칙입니다. 고지서가 날라오죠. 납세무자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종부세는 부가징수할 때요. 토지분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그렇지.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종부세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하겠다.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고납부 선택하더라도 종부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됩니까? 12월 1일부터 역시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 부가가세 하니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 미납부한다. 어떤 제재를 받느냐?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근데 고지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했을 때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가 예외적으로. 근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지만 뭐는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29회 시험에 나왔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제가 적어드린 것 같은데? 예?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무신고, 신고기한 내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는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지서 날라왔을 때 내가 휴통해 버리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근데 29회 시험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또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도 적용될 수 없다 그랬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부세. 그런 것들 배웠고요. 종부세 물납부나 납부나 그런 것들은 다 아까 비교했고요. 468페이지 오늘 양도소득세.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봅니다. 목 운동부터 한번 하시고요.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여러분 좋습니다. 온몸이 그냥 뻑적지근한 것이. 46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소득세 총설은 독립한 문제로 출제되는 적도 있긴 있지만, 독립한 문제보다는 여기에 관련한 내용이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또는 소득세 전체 관련해서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또 소득세 총설에서 배우는 내용
내용 지문 하나가 또 이제 29회 시험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정답 지문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어떤 얘기냐? 468페이지 소득세 총설에서 소득세 개요입니다. 의여 소득세는 개인이요. 자, 우리 같은 개인이 과세 기간 동안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부과하면 신고하라고 하면 소득세 1년 내내 신고하다 판나겠죠. 그래서 일정한 과세 기간을 두고 과세하는 그런 세금이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했다 뭐가 부과돼요? 법인세.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고 우리 같은 개인의 소득에 뭐가 부과된다?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특징을 보니까요. 동그라미 1번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맞벌이 부부도 여러분 소득세 계산 따로따로 하잖아요. 자,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열거주의 과세. 소득세는 소득 발생의 원천과 특성을 고려해서 8가지 소득을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소득의 종류를 잠깐 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에서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 이쪽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의 종류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한번 보세요. 8가지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 양도소득이요.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사업성 없이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8가지인데요. 종합소득이 어떤 것들이 열거되어 있냐 그러면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또 근로소득. 연금소득. 자, 연금소득. 또 기타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요 6가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여러분요 우리 시험은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퇴직소득은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고 우리 시험은 요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 중에서는 사업소득도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의 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요. 사업소득 발생합니다. 그 여러 사업소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 3가지가 우리 시험법인데요. 부동산을 보유 중에 임대, 대여합니다. 대여, 임대업을 통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요.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이요.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합니다. 자, 이런 건설업 등을 통한 소득. 요게 이제 3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에요. 나머지 사업소득은 뭐 관계가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3가지 중에서요. 우리 시험은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5년 정도 부동산 임대업에서 계속 시험에 나오다가 또 26, 27회는 안 나왔다가 28회 시험에서 나왔고요. 부동산 임대업. 29회 시험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업에 관한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매매업과 건설업은 안 중요해요. 15회 시험 때 시험 공인중개사 파동 났을 때 그때 의의를 묻는 그런 내용이 한 번 딱 출제가 됐고요. 자, 그래서 매매업과 건설업은 자세한 내용보다는 살짝 이제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얘네들은 나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을 공부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여기서 시험 문제가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요. 자, 그럴 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보세요. 똑같이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을 팝니다. 똑같이 개인이 부동산을 파는데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요. 자, 부동산 매매업 같은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팝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팔아요.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우리가 사업소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469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3번에 소득세 과세 방식이 나오죠, 여러분들. 요 소득세 과세 방식 여기 어떤 건지, 여기서 이제 요 과세 방식 알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 시험에 문제가 이제 한 문제가 양도소득세 문제에서 정답 지문이 이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봅니다. 어떤 건지 소득세 과세 방식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소득세 과세 방식은요, 자, 이런 겁니다. 먼저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크게는 두 가지고 세분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과세 방식.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보세요. 소득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요. 어떤 소득 종류냐면 저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같은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단위로요. 1년을 단위로.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요. 전부 다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이제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이게 소득세 과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요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저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마이크를 잡고요.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곳에서 마이크를 안 잡고요. 잡았다가도 소득이 안 나면 팽개치고 안 나옵니다. 아, 진짜예요. 제가 저런 지역학원 같은데 저런 데 살 때 소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안 간다고 통보합니다. 그래서 안 가요, 진짜로. 그래서 안 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을 때만 마이크를 잡고, 소득을 지급받았다, 마이크를 잡았다, 그러면 제가 돈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답합니다. 자, 근데 어떡하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 같은 데 있잖아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제가 마이크를 잘 안 잡습니다. 왜냐고요? 제 노래 들으려고 누가 저 돈을 주겠습니까? 그 돈을 안 주지. 그러니까 저는 돈 안 주니까 마이크를 안 잡아요. 안 잡아. 근데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술 먹어서 알딸딸해지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잡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상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세 같은 거 받아요. 그것은 기타 소득입니다. 인세 같은 것은. 그러면 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요, 전부 다 합산해서요, 종합소득세로 계산해서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도 있었으면 이런 거에다가 그것도 또 합해가지고 자 이렇게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소득의 종류 관계없이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한다? 종합과세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도 발생해요. 여러분이 또 임대업을 해가지고 사업소득도 발생해요. 그럼 그 소득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또 보세요. 종합과세 소득 중에서요, 과세하는 소득 중에 일부가 예를 들어서 따로 분리해서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 중에 일부를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떤 거냐면요. 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 종결하는 그런 과세 방식이에요. 자, 어떤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이라든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이라든가 일정한 소득 이하의 금융소득 등이 그런데 어떤 거냐면 제가 근로소득 중에서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같은 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속칭
건설 현장에 속칭 노가다 있죠. 건설 현장에 일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일당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럼 제가 받은 그 일당은 있죠. 일당 받은 그 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자, 2천만 원 이하 주택 상가 아니고 주택 임대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까지는 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귀족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2019년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다만 어떻게 하냐면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14%그 2천만 원의 주택 임대 소득에다가 14%의 소득세 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저의 그 세금 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저의 근로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종결합니다. 자, 이게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통 그걸 뭐라고 하죠? 입출입 자유로운 뭐 그런 통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몇 천만 원 넣어놨어요.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 지급하는 시기가 있어 이자 주잖아요. 그럴 때 애초에 세금을 은행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애초에 세금을 떼죠. 그리고 이자 소득을 지급해요. 그러면 그 몇 푼 안 되는 그 몇만 원의 그 이자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분리과세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분류과세 방식인데 요게 이제 29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자, 보세요. 요건 어떤 거냐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구분해서 별도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또는 구분하여 과세하는 과세 방식인데 어떤 게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냐 그러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제가요 29회 시험 전에도 계속 그랬어요. 그 전부터 옛날에 항상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요거만 잘 알아두면 된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상업소득과 부동산 팔아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요? 아니에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별도로 구분해서 양도소득만 따로 과세합니다. 이것을 분류과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29회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저를 들어보세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OX요.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OX요. 맞잖아요. 이렇게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자,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문제였는데 다른 지문 중에 조금 까다로운 것들도 있었지만 오선다 중에 정답은 요거는 기초과정부터 배우는 거고 이건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골라냈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과세 방식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469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 과세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종합과세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2번 분리과세입니다.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쭉 밑줄 한번 거볼까요? 이거는 자 금융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 소액연금소득. 자 여기 특히 여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일당 같은 거 줄 때 있죠. 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분리과세를 한다. 그래서 분리과세 방식을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올해는 자 3번
분류과세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해서 근데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자, 밑줄입니다. 소득의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여기가 포인트죠. 구분하여, 따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은 밑줄입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요건.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입니다. 과세기간.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고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해서 과세하게 되는데, 원칙 세법에 의해서 국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하면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는데요. 자, 예외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그렇습니다.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으로 할 거다.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아니야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간으로 할 거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중간에 3월 달에 사업을 개시하든 9월 달에 폐업하든 소득세 과세기간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습니다. 다만 자, 그 예외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서 기억번입니다. 고자가 자,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로 하기도 합니다. 사망일 전날, 아닙니다. 사망한 날까지. 니은번, 고자가 주소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자가 될 때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 출국일 전날, 아닙니다. 출국한 날까지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정도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02번에 있죠. 납세 의무자, 납세지.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요,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세는 보세요. 개인이 납세 의무자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 또 납세지, 이런 걸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적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영주권 두고 살고 있는 재미동포요, 비거주자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요, 우리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과는 관계없고 주소나 거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럴 때 먼저 동그라미 1번 거주자예요. 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하는데요. 항상 소득세에서 거주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소가 있다, 우리나라 국내 주소를 두고 있다, 거주자입니다. 근데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뭐라고 하냐? 또 거주자라고 합니다. 니은번 과세소득의 범위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밑줄입니다. 그래서 의의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범위요, 밑줄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국외소득 모두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밑줄 짝이요. 여러분, 거주자 그러면 누구를 떠올리면 되냐면 가수 싸이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 BTS, 방탄소년단. 근데 방탄소년단은 그 멤버들 있잖아요. 내가 멤버를 분명히 이렇게 누구 얼굴하고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다 봤거든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봤었고요. 저기도 싹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른 애들 또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있잖아요. 걔들하고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섞여가지고 뒤섞여. 얘가 어떤 애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 금방 뒤섞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BTS에서는 정국인가? 정국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다른 애들이랑 이름이 얘가 얘인지 하고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 애들이요. 가수 싸이는 본명 박재상,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 두고 있는 거주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국이나 BTS의 정국이나 가수 싸이가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걔들이 해외에 나서 벌어들인 소득도 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국내 국외소득 다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하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단서 부분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디귿번 납세지입니다. 거주사일 때 납세지는 당연히 밑줄입니다. 어디입니까? 주소지. 국세는 집 가까운 데서 볼일을 하고 어딜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 다만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가겠고요.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없는 경우 거소지 밑줄. 자, 비거주자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데, 즉 우리나라 국내 주소가 없거나 또 183일 이상의 거소도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는요, 자 봅니다. 과세소득의 범위요.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밑줄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비거주자다.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한다고 그랬는데, 비거주자 그러면 뭐 팝가수 마돈나, 팝가수 마돈나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들? 마돈나 누군지 아나?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팝가수 마돈나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환갑이 넘었더라고요. 마돈나가. 야, 깜짝 놀랐네. 근데 그 최근 근황 사진인데 여전히 마돈나긴 마돈나더라고요. 망사 스타킹에다가 그 의자에 쩍벌 자세로 뇌세적인 눈빛을 보내면서 사진. 그래서 야, 옛날 저 풋풋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야, 진짜 마돈나 죽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제 퀸, 요즘 그룹 퀸, 제가 그 보헤미안 랩소디 있죠, 영화? 막 그 초등 6학년도 막 감동적이었다 어쩌고 막 그러길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퀸 음악 듣고 학창 시절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극장에 혼자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떼창한다고 뭐 인터넷에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다는 모르지만 중간중간 따라 볼 수 있으려고 떼창 준비 딱 하고 갔는데 있죠. 끝까지 떼창 안 하고 그냥 나오더라고, 사람들이 우르르. 떼창을 왜 안 하지? 이상하네, 사람들이. 따라 불러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그거 하는 극장이 따로 있다더만. 보니까 아무 극장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상하게 떼창을 왜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말해 또 안 따라 보고. 근데 어떡하네. 여러분 보세요. 그 마돈나라든가 그 프레디 머큐리는 없지만 그래도 나머지 그 퀸 멤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잠실에 와서 체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겠죠? 그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 걔네들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공연하고 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소득 발생했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다들 지들 나라 가서 세금 내? 안 되지. 비거주자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내고 가야지. 진짜 세금은 내고 가야죠. 다만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부동산을 팔거나 거기서 공연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 국외 소득 다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고 가야죠. 자, 그다음에 다만 국내 사업자, 그래서 또 납세지도 보니까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 거주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범위, 소득의 범위, 비거주자도 꼭 알아두시고 납세지도 밑줄입니다. 하여튼 비거주자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그 보조단에 보니까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고, 하여튼 다만 국내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고요. 밑줄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 또 납세지, 요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양가로 2번만 보고 쉽게요. 법인격 없는 단체예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로 봐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원래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는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 한번 알아두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양도소득세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